네, 안녕하세요. 백동진입니다. 오랜만에 강좌 동영상을 짧게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그 Vray 디스턴스 텍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오늘 게시판에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고, 이게 1년 정도 동영상인데, 2011년 2월 18일이죠. 정말 딱 1년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올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도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안 올리고 결과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불리언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Vray 디스턴스 텍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불리언을 한 거고, 그리고 보면 불리언된 면의 매터리얼이 다르죠. 이건 불리언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되게 간단하게 지금 된 상태라서, 물론 간단하게 됐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되게 이거 어떻게 한 거지? 하는데 아무도 방법은 안 알려주고 자기 됐다고 결과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해가지고 방법을 알아냈는데, 이 불리언이라는 말 때문에 되게 헷갈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불리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불리언의 기능을 이용한 건 아니죠. 그냥 불리언의 효과만 보여준 건데, 처음에는 어떻게 불리언을 텍스트로 가지고 갈 수 있지? 라고 생각해서 불리언을 많이 찾다가, 그건 아니고 꽁수더라고요. 꽁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불리언의 느낌을 보여주는 건데. 자, 그러면 Vray 디스턴스 텍스트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그 Vray 디스턴스 텍스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즉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고, A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지금 T포트가 있잖아요. 플랜이 있고 T포트가 있는데, 이 플랜에다가 제가 매터리얼, Vray 매터리얼을 주고, 이 디퓨즈 맵에다가 여기 보면 Vray 디스턴스 텍스트라는 거를 적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요 Vray 디스턴스 텍스트에 보면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렌더링을 해보면, 렌더링을 기본적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얀색으로. 즉, 이 디퓨즈가 상관이 없이 당연히 Vray 디스턴스 텍스트에 의한 색깔이 나오죠. 하얀색이 어딨냐면 여기 보면 far 컬러예요. 자, far와 near라는 용어가 지금 나오는 거는 이 Vray 디스턴스에서 어떤 오브젝트를 적용을 시키면 이 오브젝트와, 그러니까 지금 Vray 텍스트가 적용되는 이 오브젝트, 이 플랜과 이 T포트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텍스처가 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렌더링을 하면 지금 떠 있잖아요. 어느 정도 떠 있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T포트 자체가 이제 이 플랜과 닿기 시작하면 이렇게 까만색이 보이기 시작해요. 니어 컬러잖아요. 얘와 이 T포트와 플랜에 가까운 점은 까만색이고 먼 곳은 하얀색이라는 얘기죠. 자, T포트 자체를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면은 T포트 자체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 텍스처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되게 응용 범위가 넓어져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Vray 지금 졸업생들이겠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으니까. 제가 Vray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이 모든 리플렉션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제어가 매핑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뭘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얀색과 까만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얀색과 까만색을 추출해낼 수 있으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불리언이에요. 자, 우선은 이걸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T포트는 렌더링을 끌게요. 그럼 안에가 보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안에도 하얀색이죠.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니어 파 쪽인 거예요. 파. 그러니까 왜 여기가 파일까? 기본적으로 맥스 오브젝트는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 차 있지 않고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껍데기가 붙어 있는, 지금 이 페이스가 붙어 있는 부분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즉 인사이드 솔리드라는 옵션이 있어요. 인사이드 솔리드 옵션을 주게 되면 안에도 차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가 지금 조금 구리게 되어 있네. 그럼 살짝 올릴게요. 살짝 올리면 이렇게 안쪽이 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쪽이 차게 되는데 여기는 뭐냐? 여기 잘 보면 이 오브젝트 바깥쪽이죠? 여기 보면 디스턴스라고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디스턴스가 얘와 얘의 거리가 아니라 이 파 컬러와 니어 컬러의 블렌딩 되는 거리예요. 만약에 이 파 컬러와 이 디스턴스를 0을 주게 되면 블렌딩이 없어져요. 블렌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인사이드 솔리드를 만약에 끈 상태에서 블렌딩을 없애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블렌딩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0.01 정도 되면 아주 약하게 원이 생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0을 놓고 인사이드 솔리드를 키게 되면 완벽하게 이 오브젝트의 외곽만 딱 따주게 되는 거예요. 블렌딩 없이 인사이드 솔리드를 하게 되면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하얀색과 까만색으로 이 오브젝트를 나눠주는 요게 바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느냐? 요거를 원과 자, 원에서 실린더를 할게요. 아, 그냥 불련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불련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에러가 문제가 있다는 게 보다는 자, 홀딩 잠깐 하고요. 만약에 컴파운드에 있는 프로 불련을 쓰면 에러는 솔직히 요즘 많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면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를 주거나 그러면 완전히 깨져버리죠. 이거 여기를 면정리를 다시 다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터보 스무스가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얘의 페이스를 많이 주고 불련을 하지 않는 한 깨끗하게 안 나와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상태에서도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련 쓰기가 되게 모델링에서 불련 쓰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불련이 모디파이어가 아니라 지금처럼 에이스 폴리 같은 경우처럼 완전히 오브젝트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키닝이 되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캐릭터는 불련을 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흔한 말로 뭐 손이 막 확 사라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불련을 정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매핑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다. 좀 힘들게 복잡하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오브젝트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해보면 이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오브젝트와는 전혀 상관없이 렌더링 상태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죠. 그리고 문제가 생길 일도 거의 없고 오브젝트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스키닝이 되어 있는 캐릭터도 다 적용이 가능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우선 주고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 안쪽에다가 스페어를 하나 놓을게요. 자, 그리고 렌더링 걸면 당연히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가 뭘 주느냐? 여기다가 얘를 줄 거예요. 실린더를. 그러면 당연히 뭔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안 보이니까 얘는 오브젝트에서 렌더러블을 꺼버릴 거예요. 아예 꺼도 상관없죠. 당연히 얘는 그냥 이 텍스처를 만들기 위한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렌더링을 꺼도 상관이 없습니다. 렌더링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렌더링 때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터보 스무스가 적용된 상태에서 아주 깨끗하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당연히 얘도 줘야 되겠죠. 이제 터보 스무스
축여주고요. 렌더링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까만색과 하얀색으로 나눠졌어요. 공이 지금 이게 디퓨즈에 적용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걸 불리한 효과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이거를 오파서티에 갖다 놓는 거예요. 처음에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그냥 오파서티를 통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오파서티에다 놓으면 까만색이 뚫리겠죠? 당연히. 그러면 안쪽에 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안쪽에 공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안쪽에 공이 하나 있죠. 그럼 면이 그냥 뚫려버린 거예요. 오파서티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V-ray 디스턴스 텍스트가 거리에 따라서 까만색과 하얀색, 그러니까 니어 컬러와 파 컬러로 나눠주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까만색이기 때문에 그냥 오파서티에 놓으면 뚫려버립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뚫려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동영상에서 보면 뚫리지 않죠. 면이 생기잖아요. 저 부분이 이 꼼수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니어 컬러와 파 컬러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요거를 바꾸고요. 니어 컬러와 파 컬러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인사이드 컬러를 까만색으로 놓으면 하얀색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렌더링 하면 차집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원래 바깥쪽은 하얀색이고 안쪽은 까만색인데 이거를 뒤집으면 바깥이 까만색이고 안쪽이 하얀색이니까 그러니까 안쪽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차집합과 교집합의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응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공은 우리가 아까 그냥 한 것처럼 안쪽을 까만색으로 놔둬서 그냥 뚫어버리는 거예요. 안쪽은 뚫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은 실린더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린더의 교집합을 이용해서 맞나? 교집합이 남는 거지. 그죠? 헷갈리네. 아무튼 겹치는 부분이 남게 하는 거예요. 그걸 실린더를 통해서 남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실린더한테 이거를 주면 되느냐? 그럼 에러 떠요. 아시는 사람은 알겠지만 맥스에서는 참조가 안 되거든요. 참조로 루핑이 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가 그러니까 이 스페어는 실린더를 참고하고 실린더는 이 스페어를 참고가 못해요. 그 루핑이 돌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직접적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클론을 하고 실린더 공인은 디스턴스 텍스트를 쓰려는 오브젝트인 겁니다. OK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실린더 001 같은 경우는 렌더링을 껐잖아요. 자, 얘는 끄는 게 맞고 근데 이 실린더 002 텍스트 오브젝트는 겹치는 부분을 남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렌더링을 당연히 켜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적용을 시킬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실린더가 아니라 remove, add 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린더는 얘 스페어 001을 참고해서 하는데 당연히 얘는 차집합을 해줄 거니까 교집합이든 차집합이든 아무튼 둘 중에 하나 얘는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고 즉 인사이드 컬러가 하얀색으로 세팅이 되는 거고 스페어에 되어 있는 거는 인사이드 컬러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이 없어지는 거고 실린더는 바깥쪽이 없어지는 거죠. 렌더링 해보면 짜잔 저렇게 나오게 돼요. 정말 깨끗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진짜 재밌는 거는
어, 실제 불리언 같은 경우는 저 바깥쪽과 안쪽 면을 이거를 매핑을 다르게 할 수가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얘의 디퓨즈를 뭐 노란색, 약간 귤색 한다. 귤색으로 나와요. 되게 재밌죠. 저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아주 기능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이땐 약간의 기지가 필요하죠. 뭐, 가장 좋은 거는 나중을 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포인트 하나 만들고요. 포인트 어디 있어? 포인트를 하나 만들고, 이 두 개, 그러니까 지금 겹쳐 있지만 두 개죠. 겹쳐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인 얘를 포인트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같이 움직이겠죠? 항상 같이 움직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오우 재밌겠는데? 어 그래요. 저런 거 만드는 게 힘들다고. 불련이 깨끗하지가 못한데 이거는 거의 렌더링 이게 랜덤에서 된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랜더맨이 부럽지 않아. 랜더맨 부럽죠, 솔직히. 깨끗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불령까지만 우선 하고요. 다음에는 이게 응용 범위가 되게 넓거든요. 다음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쪽 잠깐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파티클 쪽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되게 재밌는 기능이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에는 불련이 일반적인 불련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V-Ray 렌더링을 쓴다면 한 번 정도는 적용해 볼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돼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편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